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캐나다 밴쿠버의 박상우 목사입니다. 시대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소통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소통이라는 단어는 사전적 의미를 가질 수 있는데 뜻이 서로 잘 통하고 막히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졌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소통이 생겨지게 되고 또 한 개인과 어떤 특정한 대중 간에도 소통이 이루어집니다. 국가와 국가 간에도 서로 뜻을 통할 수 있는데 이것이 잘 통하고 막히지 않는 상황이 된다고 하면 정말 더할 나위 없이 세계 평화의 시대를 구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는 인터넷이 많이 발전했고 여러 가지 미디어가 출현했기 때문에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은 분명히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와 반비례해서 소통이 잘 안 되고 소외감을 호소하는 사람들도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요즘 거의 모든 사람들이 소통 이것을 너무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너무너무 아쉬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된 소통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의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 의사 전달이라고 하는 것이 잘 됐다 이렇게 표현한다고 하면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뜻을 또는 마음을 잘 전달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전달하는 사람이 말을 유창하게 유식한 말을 써서 잘했다라는 의미보다는 그 말을 듣는 사람, 수신자가 전달자가 말하고자 하는 뜻을 또는 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게 됐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분명한 의사소통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까 하는 것을 몇 가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가장 첫 번째로는 의사 전달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분명하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자기의 뜻을 분명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역량이 필요합니다. 사람 사이의 관계를 부드럽게 하는 것은 그 첫 번째가 바로 인사입니다. 인사가 잘 되면 인사말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만 있다면 관계가 훨씬 더 부드럽게 시작됩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등등 이런 인사말들을 정확하게 분명하게 표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상대방이 말을 할 때에는 당연히 경청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기본입니다. 상대방의 말에 집중해야 하고 그 말마다 미소로 반응할 수 있다면 훨씬 좋은 의사소통을 이룰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소통할 때 기본적으로 쉽게 또 재미있게 말하는 것이 중요한 역량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을 전하고 뜻을 전달하고 또 설득하는 데 있어서 적절하게 쉬운 말을 쓰고 그리고 재미있게 말한다고 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적절한 용어를 사용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에는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를 사용할 때에도 분명히 적절한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소통을 위해서 단어를 선택할 때 적절한 용어를 선택하지 못했기 때문에 소통이 되지 않고 뜻이 오해가 되고 곡해가 되고 그래서 이제 관계가 부자연스럽게 되면서 소통이 실패하는 경우는 얼마든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용어를 선택할 때 정말 잘 선택해야 되고 아주 작은 미세한 느낌마저도 정확하게 놓치지 않고 표현할 수 있는 용어를 선택하는 것이 소통에는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방해 요소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효율적으로 소통을 하기 위해서 소통을 준비하고 소통을 시행하는데 분명히 방해되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 방해적 요소를 찾아내고 그 방해 요소를 최소화시키는 것, 이것이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언어는 어떤 의미에서 살아있는 생명체입니다. 특히 요즘 같은 세상에서는 이 말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제 여기 중요한 도전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이 단어의 뜻, 용어 자체가 새로 생겨지고 또 그것이 없어지고 또 새로운 말이 생기고 하는 이런 현상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점점점 더 빨리빨리 생겨집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우리가 잘 알아들을 수 없는 새로운 용어를 만들고 새로운 단어를 만듭니다. 그리고 또 금방 그 말이 없어지고 또 다른 신조어가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같은 기성세대는 이제 겨우 젊은이들 말을 조금 알아들을 수 있게 됐는데, 이제 그 순간에 벌써 그 말은 다 지나가고 또 새로운 말이 막 다가오게 되니까 이 언어, 이 용어 자체를 익히는 데에도 그야말로 현기증이 날 지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런 현상은 어쩔 수 없이 생겨지는 현상이고 앞으로도 계속될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고 여기에 대해서 훈련을 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소통을 위해서는 끊임없이 여기에 관심을 갖고 이걸 훈련하고 여기에 노력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강조한다고 하면 익숙한 언어와 경험입니다. 우리 리더십들이 사람들과 소통을 하기 위해서 중요한 꼭지점 하나는 익숙한 언어를 사용하는 겁니다. 또 우리의 경험을 소통을 위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효과적으로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교인들의 관점에서 상대방의 관점에서 사물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상황을 파악하고 상대방의 형편을 이해하고 있는 것은 소통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서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그래서 정말 올바른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교육적 상황, 사회적 상황, 문화적 배경,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할 때 귀한 소통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리더십은 소통으로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의사 전달의 중요성,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감당하는 사역의 성공과 실패는 의사소통의 여부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리더십 역량의 가장 중요한 열쇠는 바로 의사 전달입니다. 나의 의사를, 나의 뜻을 분명하게 정확하게 표시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장황하게 말하거나 중언부언하면서 말한다면 효과를 반감시키게 됩니다. 간결하게 전달할 수 있어야 하고 분명하게 전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효율적인 리더십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혼자 사역하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함께 사역하는 사람들이 사명자들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서 사역하려고 할 때에 의사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필수적인 겁니다. 카톡으로 하던 전화로 하던 의사 전달이 원만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질 때 귀한 사역의 시너지가 나타나게 됩니다. 소통이 부재하다면 지도자들과 교인들 간에도 불신을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사역의 비능률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함께 일하는 리더십은 자신의 생각을 다른 사람들과 늘 공유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 리더십은 의사소통의 달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의사소통의 달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